일단 첫 번째 퇴사는 저는 어찌 보면 도피였어요. 그냥 일단 너무 힘들고 내가 이거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나와서 생각해보자 이런 좀 무계획 퇴사에 가까웠고, 두 번째 퇴사는 좀 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퇴사였어요. 이때부터는 긍정적인 이유로 퇴사를 했던 것 같고. 방향성이 생긴 거죠. 맞아요, 그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나만의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확신한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 세 번의 퇴사에서 좀 깨달은 건 어떤 건가요? 제가 처음에 이제 전공이 저한테 안 맞는다는 걸 알았지만 그걸 결국에는 어느 정도 내려놓지 못하고 막 끌고 가다가 퇴사를 했거든요. 아깝잖아요. 너무 아까웠죠, 그 당시에는. 그거 사실 2년 전까지도 아까웠어요. 그걸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보다 보니까 진짜 출발점에 섰다는 게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에서부터 고민을 시작하게 됐고, 이게 꼭 내 전공이 아니더라도 잘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찾으면 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다들 너 그렇게 아깝게 왜 전공 내려놓고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증명을 해나가고 있다 보니까. 네, 조금씩 성과가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내가 보여줬구나, 이런 뿌듯함이나 좀 그런 것도 요즘 큰 것 같아요. 내가 퇴사한 다음에 나를 찾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맞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계속해서 나 이런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거를 계속 컨텐츠로 세상에 퍼뜨리는 게 어떻게 보면 회사 밖에서 네.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게 SNS를 한다고 하면요, 아직까지도 좀 부끄럽다. 그리고 그걸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데 제가 이제 회사를 나와서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알릴 수단이 진짜 하나라도 더 있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결국 홀로 서려면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 영업이라는 게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저는 이런 사람인데요, 혹시 이런 니즈가 있지 않으신가요? 라고 소개하는 일이 힘들다 보니 그럼 그게 컨텐츠가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제일 효과적이고 덜 부끄럽다. 저는 이게 가장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어찌 됐던 간에 윤님 같은 경우에는 퇴사하기 전부터 쌓아왔던 블로그 마케팅이나 아니면 퍼스널 브랜딩으로 지금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 파이프라인을 만든 순서들이 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블로그 마케팅을 주제로 뭔가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아이패드 템플릿, 굿노트 템플릿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만들어서 팔아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직접 소개하는 글을 쓰고 가격은 1,9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걸 구매를 해주신 거예요. 그때 느꼈죠. 훨씬 비싼 걸 팔면 돈도 많이 벌리겠네? 와, 이런 거구나. 그냥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으로 내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가치를 창출해서 수익을 발생시켰다. 맞아요. 첫 경험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1,900원이지만 진짜 누군가는 뭐 짜치게 그걸 막 수익이라고 해 하지만 저는 그게 진짜 컸거든요. 눈이 이렇게 팍 트이는 느낌이었어서. 템플릿 종류를 좀 팔아봤을 때 그때 아쉬움을 느꼈던 건 이게 브랜딩이 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쌓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팔리고 마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진짜 아쉽더라고요. 내가 판매한 실적도 나한테 쌓이고 그리고 나를 믿고 또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구매하고 나는 더 큰 것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그걸 뭘로 하면 좋을까?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 블로그 마케팅이고 이거를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가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제로 해야겠다 생각해서 SNS를 그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내가 퍼스널 브랜딩이 돼야 된다.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한번 이렇게 팔리고 말 게 아니구나. 그냥 이걸 정말 나의 뭔가 자산으로 만들 수가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죠. 근데 브랜드 경쟁력이 높아지면 내가 판매하는 뭔가 서비스나 이런 거에도 결국에 대체 불가함이 생기는 거고. 네네. 그냥 단순히 제품을 팔았을 때는 이게 그냥 더하기만 되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에 브랜딩이라는 게 딱 들어갔을 때는 이게 다 뭔가 곱하기가 되는, 그 브랜딩이 곱해지면서 계속 축적이 될 것 같은 느낌.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시대에 우리가 퍼스널 브랜딩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거창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요즘에 그 단어가 되게 유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걸 포장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퍼스널 브랜딩은 내 안에 있는 수많은 키워드들 중에 그냥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키워드들을 뽑아서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보여줬을 때와 보여주지 않았을 때 나한테 생기는 기회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시대는 특히 더 이제 콘텐츠도 너무 많아지고 나를 노출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지는데, 그럼에도 자신만의 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걸 최대한 드러내고 보여줬을 때 딱 핏하는 기회를 만날 기회가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SNS를 운영했을 땐 내가 어떤 걸 판매를 해야지라는 생각은 크게 하지 않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뭐 반년 이상 수익화를 하지 않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는 사람들이 저한테 요청을 해주는 거예요. 혹시 챌린지는 안 하시나요? 저 꾸준히 하기 힘든데 이거 같이 안 하시나요? 뭐 강의는 안 하시나요? 컨설팅 안 하세요? 대행 안 하세요?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니까 이게 바로 그 퍼스널 브랜딩의 힘이구나, 이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게 나를 포장하는 데 활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내 본질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포장하면은 그거는 악순환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과대 포장을 했는데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보니까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는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 그리고 나는 이거를 극복해 봤어. 그래서 나는 이걸로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이거를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게 저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마다 똑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 다른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 경험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자석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참 신기하게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 이걸 느꼈고, 그런 분들이 저한테 오셨기 때문에 또 서로서로 또 많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커뮤니티도 되게 잘 형성이 되는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얻어가는 것도 많고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퍼스널 브랜딩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네. 그분들한테 팁 한 가지를 주시면 어떤 걸 주실 수 있을까요? 블로그 할 때도 좀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해주시는데, 내 안에서 모든 키워드를 다 이제 끄집어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 역시 되게 다양한 걸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결국 그게 그 사람의 뾰족함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진짜 내가 나를 좀 드러내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키워드를 잘 찾아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봤던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만약에 보라색 염료로 바다에 뿌리면은 바다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근데 보라색 염료를 수영장에 뿌리게 되면은 금세 보라색으로 가득 차게 됐다. 이것처럼 이런 경험도 있고 저런 경험도 있어. 당연히 뽐내고 싶죠. 이렇게 경험이 많고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바다에 우리가 염료를 뿌리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사실 고퀄리티의 상품이랑 서비스랑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상에 내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한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고, 나는 어떤 경험이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컨텐츠를 만들면은 뾰족해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라서 실수했던 게, 처음에 노마드윤 계정을 만들었을 때 이제 간호사 퇴사를 주제로 영상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경험 중에 사실 가장 임팩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퇴사한 간호사가 이제 블로그를 오래 운영했다, 이런 컨셉으로 갔어요. 간호사 퇴사에 대한 릴스가 100만 뷰가 나오면서 퇴사하신 간호사분들이 엄청 팔로워로 많이 모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거죠. 뭐 진로 코칭이나 아니면 네.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DM으로 진로 코칭이 진짜 많이 왔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해드릴 수가 없구나, 내가 이걸 서비스로 할 게 아니면 이렇게 브랜딩을 했으면 안 되는구나를 좀 뒤늦게 깨달아서,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내가 뭔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뾰족한 한 가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마어마한 게 아니거든요. 난 세상을 바꿔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스타팅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게 그냥 이건 걔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했을 때 걔가 되면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바로 연상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 할 때 손님한테 물어봐야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냥 그 분야를 좀 좁게 잡아서, 어차피 확장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랑 공감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모아서 거기서 이제 내가 줄 수 있는 거를 한 가지씩 뽑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퍼스널 브랜딩을 해나가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많은 걸 보고 담고 내가 응용하려고 해도 첫걸음을 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뻔한 말인데 저는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진짜 많이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많이 컨설팅도 해드리고 상담해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이거는 이럴 것 같고 저럴 것 같고 막 얘기를 하셔서 제가 첫 번째 게시글 올려보셨냐? 근데 아직이라고. 프로필 세팅하는 데만 한 달 걸리고 릴스 찍는 데만 또 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내 경험치를 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일단 첫걸음을 떼보는 게 중요하다. 페달을 밟아야지 앞으로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페달을 밟기도 전에 앞에 언덕 있을 것 같아요. 앞에 꼬불길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어필이 있을 것 같아요. 걱정해봤자 아무도 안 바뀐단 말이야. 왜냐면 소름 돋는 거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누군가는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이제 두려워가지고 나는 왜 또 나가지 못하지 하지 말고 그냥 그냥 눈 딱 감고 맞아요. 저지르고 수습하면 돼요. 저는 일단 내가 나가는 순간 또 못 나가는 사람들보다는 한 발 앞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이 시장에 와보니까 꼭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밟았으면 좋겠다.